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이야기는 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 사실 이 중소형주 아빠를 따라간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그때부터 실외 마스크가 드디어 해제가 된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봉쇄령도 완화된다는 소식에 네. 이런 소식들은 투자자들은 이런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러면 화장품 관련 그쵸.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 그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시장을 봤더니 그렇게까지 집중을 받진 못했어요. 장 초반에 굉장히 네.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쳤는데 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치환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장 중에 갑작스럽게 꺾이기 시작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까지도 조금 정도 올랐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망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보게 됐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화장품의 이제 화장품 회사들의 주 원료 자체는 보통 다 이제 팜유 형식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클린지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생각해 보게 된다면 팜유 수출하면은 인도네시아 28일부터 이제 수출을 좀 중단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혹시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주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생각이 네.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한 번에 탄력 받아서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살짝 정도 꺾였던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수출 자체를 중단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팜유의 보유량 그리고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클렌지 폼이나 기초 화장품들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화장품 회사들은 좋아질 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스크도 벗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의 업종은 좋아진 건 사실인데 지금 시장에서 고민거리는 팜유를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또 이건 또 제가 또 코스메틱 쪽으로서는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잘 아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분명 계실 겁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코로나 2020년대부터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을 갔었고요. 근데 그 갔었던 부분에서 이제서야 조금 더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데 그럼 과연 그 옥석 가리개 중에서 어떤 회사가 좋을 것인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니 네. 노란 톡방에서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네. 여기서도 살짝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여러 종목들이 많겠지만 네.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 네. 이츠한불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이츠한불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츠한불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는 네. 이제 따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따로 뭐 팜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 화장품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게 아닙니다. 네. 아직 지금 시장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기관의 매집이나 네. 기관의 매집 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네. 특히나 연기금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아직 오. 시장에서 알고 있지 못한다. 개인만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 말씀드렸지만 네. 화장품에 대한 업황은 좋지만 이 회사가 결국에는 공급을 가지고 있는지 네. 계속적으로 화장품 만들 수 있는지 판매는 많이 될 건데 화장품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미 기관들이나 외국 그 기관들 연기금 특히나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매집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 회사를 이제 우리가 공약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네. 공약주로 그냥 생각을 해두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의 히든 종목인 거예요? 원래 히든 종목이 아니라 아까 네.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 제가 꽁꽁 숨겨놨던 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히든 종목 준비를 제가 2개 했었는데 네. 딱 그 말을 듣고 제가 화장품이랑 연관시켜가지고 이 업종 자체가 여기서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였고 내가 나만 간직하고 싶고 했었는데 네.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던 거고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괜찮네요. 인 회사이고 네. 그다음 충분히 테마주로서 역할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고 뒤에 또 이제 팜유지 않습니까? 네. 뒤에 또 팜이 들어갑니다. 또 팜이요? 그쵸. 오. 뭐 뒤에 마지막에 팜. 이제 팜으로 들어갑니다. 팜으로 네. 끝납니다. 팜으로 끝나요. 사실 우리가 그 팜 스토리나 이런 종목들 네. 팜 들어간 거 저 좋아합니다. 약간 최근에 또 이제 팜 잘 갔지 네, 않습니까? 팜이 잘 갔어요. 그런데 또 팜이 들어가네요. 네, 또 끝에 팜이 들어간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정말 꽁꽁 숨겨놨던 그런 종목 하나 오픈을 해달라고 말씀을 네.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이치한불의 자회사 치면 사실은 잘 드러날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명만 안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개인들은요 언제나 못하는 게 파는 겁니다. 자, 저 역시 투자를 하지만 언제가 고점일지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 언제일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수익률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률표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쌍방울, 뭐 현대사료, 보성파워텍, 지금 파이버프로는 단타 종목이지만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점일 때 딱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주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형식인데 오늘 공개되는 이 이츠한불에 관련된 이 자회사 이 종목도요. 네. 2천억 정도의 규모고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테마를 충분히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전략은 정확하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전부 다 노란톡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쌍방울은 현재 44%까지의 수익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모난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갖다만 되신다면요.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 1,200명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90명 딱 남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리오프닝 관련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요. 화장품 관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 말고도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뭐 면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행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카지노 등등등 많은데 이 중에서 다른 업종은 볼 만한 게 없나요? 다른 업종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과연 지금 현 시대가 시장 자체에서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전가해 줄 수 있고 충분하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일까? 업종 자체 어떤 것일까? 네. 그리고 리오프닝이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항공 관련주. 항공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해외 여행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 네. 역시도 제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어머 정말요. 분명 해외는 아닙니다. 네. 아쉽게도 국내입니다. 국내로요? 아쉽게도 국내긴 하지만 네. 이제 해외 기준으로 정말 많이 지금 매진 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지금 정말 많이 해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항공 자체가 지금 개별적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받을 수 있는데 네. 해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공사들이 잘 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연기금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항공과 합치면은 뭡니까? 대한항공이죠. 그렇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와서 있었고 네. 그다음에 주가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모멘텀을 그리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 상태 저기로 봤을 때 우리가 대한항공을 진입할 수 있는 단가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라인 때만 좀 지켜지게 된다라면은 대한항공을 진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한항공에 관한 이 진입 전략은 네. 따로 또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쵸. 이게 지금 장중에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음 주에 네.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 하면 또 네. 아시아나항공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항공사 중에 뭘 투자할래 한다면 네. 좀 급등락이 있는 네. 아시아나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제 인수를 네.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찌 보면은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고 계시는 게 네. 제품 대형주이면은 안 가지 않습니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형주는 안 가고 오히려 중소형주가 좀 더 날개를 훨훨 날아가는데 네. 오히려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별로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 들어가 여러분들 LG화학 보시게 된다라면 LG화학 어땠습니까? LG화학 최근에 오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3거래 연속으로 한 거의 10% 정도 상승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7% 이상 상승하고 있고 지금 주 단위로 봤을 때 거의 10% 이상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랠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보더라도 좋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항상 궁금한 거 어디까지 공략을 할 것인가 맞아요. 언제 들어가는 것인가 항상 이런 우리들이 고민거리들 여러분들이 노란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항상 제가 공지사항에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에게 적정할 수 있는 단가라든지 목표 실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좀 좋게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네. 되나요? 지금 방금 전에 대한항공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항공주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국내도 사실 네. 전부 다 매진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저가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은요? 저가 항공사도 좀 많은데 저가 항공사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되게 적자 실적 자체가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별적인 회사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 고유가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 저가 항공사들의 이제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결국 가격이 싸다라는 점인데 맞아요.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건데 유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유가적인 상태다 보니까 네. 업황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해외나 이런 네. 쪽 멀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고유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 항공주 전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해외 쪽을 이용하는 이 대한항공 같은 큰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고 네. 국내 항공사들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을 또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은 정확히 진입 단가가 아니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 정확한 타이밍을 노란톡방 안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지켜보다가 딱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노란톡 안에서 얘기를 따로 해주실 거예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